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께 먼저 이 100일간의 그동안의 평가를 좀 먼저 듣고요. 저희들이 기존의 순서대로 정치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을 맞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80%대 지지율, 83%, 4%대에 아주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이제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의 100일이었다. 졸속과 급진 정책,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를 일관했다. 쇼통과 내로남불, 낙제점이었다. 아직도 촛불에 취해 있다. 홍준표 청와대 안 가는 이유는 6년 전 체류탄 던진 민주당에 화나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뭐 다른 분이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정우택 대표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신데 정치권의 반응이 여야가 확연하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취임 100일, 지난 100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예.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로남불의 100일이었다. 내로남불. 예. 예. 또 어느 라디오에서는 제가 장밋빛 환상의 유혹의 100일이었다. 유혹의 100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 오늘 잘 써졌습니다. 오늘 제가 부제로 다른 게 실망, 무능, 독선, 예. 파퓰리즘의 100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예.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이러한 것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평은 이렇게 했는데 이 80%가 넘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러게요. 예전에 제가 김영삼 대통령 때 83%였던 예.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죠. 얻으신 게 아닌가 해서 하여튼 예. 문재인 대통령께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 저희 야당으로서는 후한 평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YTN 문화일보 공동 여론조사 엠브레인 기관에서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고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83%, 4%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사실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인수위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출범한 정부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80% 이상의 고공행진을 보이는 이 지지율을 봤을 때는 글쎄 국민 대다수는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유독 야당만 지금 우리 이제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야당만 박한 평가를 내리는 거 아닌가? 국민 여론과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 그 요인이 한두 가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요인은 철저히 이분이 괜히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소위 쇼통을 잘하십니다. 쇼통을 잘한다. 쇼통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여태까지 하지 않던 리더십이거든요. 예.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 가다가 내려서 악수를 한다든지 예. 커피잔을 직접 날른다든지 아주 그건 친서민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퍼주기 또는 퍼퓰리즘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만약 증세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먼저 우리 정부는 이렇게 절감을 하고 또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또 세출 구조 조정도 해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런데도 재원이 모자라서 좀 증세를 해야 돼서 세제 개편을 내놓고 또 법인세 소득세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이런 순서인데 이 정부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소득세 법인세를 먼저 내거는 거예요. 먼저 허리띠 졸라매는 걸 정부가 얘기하지 않고 먼저 소득세 법인세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소득세 법인세 중에서도 소위 슈퍼리치라고 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돈을 더 걷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좀 더 내서 세금을 내서 이렇게 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좋아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병원에 가서 그것도 또 청와대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 만나면서 앞으로 치료비 걱정 마시오. 내가 건보 재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담률을 갖다가 확 내려드리겠습니다. 또 초등학교에 가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시는데 미세먼지 얼마나 우리 어린애들이 고생하냐 하면서 등도 들겨주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또 오늘은 또 기초연금 인상 얘기하는데 다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금 뭐냐? 증세, 돈이 모자라면 증세라도 해서 근데 증세가 지금은 부자 증세지만 좀 있으면 저는 재원이 부족해서 중산층 서민까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정부는 지금은
저 고소득자한테만 증세하겠다. 일단 그러고 있으니까 예. 우선 그 반응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하면 보통 건보재정 같은 경우에는 30조가 넘어가는 예. 공약을 그냥 발표해 버리신단 말이죠. 요새는 한 말씀 하면 지금 몇천억짜리가 없습니다. 주로 예. 조 단위가 들어가는 돈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많이 풀어서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재원 대책과 또 앞으로 우리 후세가 부담해야 될 미래 부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뭐 경제적인 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쇼통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이 80%대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 국민은 이 쇼통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탈권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건보 재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그동안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재정적 뒷받침은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검토돼서 나온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인기 끌려고 국민들에게 이제 퍼주려고 네. 이렇게 급조돼서 나온 것이 아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낸 정책들이다. 믿어달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 인식과는 꽤 차이가 있네요. 그 과정이 예. 우리 국회에서도 설명이 안 돼 있고 국민한테도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도 이 정부에서 추산한 것만 봐도 예. 178조가 든다는 거예요. 178조가 드는데 거기서 증세나 자연 세수 증가분 이렇게 예. 해도 한 95조 정도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하든지 절감을 하지 않으면 예. 178조 재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과연 세출 구조 조정이나 절감을 통해서 95조라는 돈을 절감해낼 수 있을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이제 얘기는 좀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만나서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좀 공격이 했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예. 이제 얘기를 하지만 지금 김동연 부총리 얘기하셨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재정 전략 회의 할 때 증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예. 일을 하려면 우선 정부가 절감하는 노력을 국민한테 보여줘야지 예. 국민의 주머니를 갖다가 뭐 턴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세금을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증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틀 후에 그 추미애 그 민주당 예. 대표라든지 또 어느 장관이 이것은 증세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증세에 불을 질러 버렸단 예. 말이죠. 그때 우리는 벌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벌써 국정기획위하고 이 야당과 벌써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 80%의 고공행진을 뜯어보니까 지금 국민이 속고 있다? 이런 뜻이 되네요. 글쎄요, 국민이 지금 속고 있다. 속는다는 소통에 말은 속고 못했지 있다? 예. 하기는 좀 제가 거북합니다만은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기존의 정책과는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바뀌었다? 거거든요. 예. 이 정책 기조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갑니다. 그것도 급진적으로 또 과격하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예. 하는 겁니다. 또 혹시 이따 얘기 나오면 뭐 원전 중단 문제라든지 예.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그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부메랑 효과로 오는 것이거든요. 어렵게 될 그런데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는다기보다는 우선 그런 정책을 피니까 한번 기대감도 있고 솔깃해지는 한번 거다. 예. 현혹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당은 현 정부에 대해서 또 여당에 대해서 강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맞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호택 원내대표께서는 신사시니까 예. 네. 잘하는 건 잘한다고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쇼통이든 퍼퓰리즘이든 뭐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좀 잘하고 있다. 취임 100일만 놓고 봤을 때 뭐 네.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요 쇼통에 조금 있습니다. 이 쇼통에 조금 있는 네,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친서민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 예. 또 지금 예컨대 어저께도 그 8.15 경축사에서도 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독립운동을 하시고 독립투사했던 분들이 3대는 잘 살게 해 예. 되지 않겠냐.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보훈 정신에 맞는 얘기고 이것은 하는 건데 제가 전반적으로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과 급격한 정책을 예.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어떤
그 합의가 예.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 과정들을 좀 거쳐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 정책실장이나 정부의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업무 지시 메토로 여러 개를 발표했습니다. 예. 뭐 일자리위원회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또 부처에서 의견이 예. 수합돼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 지시가 그런 시스템이 예.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예. 근데 사실 이게 이 높은 지지율 원인을 뜯어놓고 보면 이제 전 정부에서의 어떤 기저효과, 그러니까 전 정부가 너무 못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정부가 이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요, 뭐 쇼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일일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 뭐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건 전임 정부에서 전임 대통령이 너무 그쪽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어서 오히려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소견으로는 그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예. 상대적인 반사 이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친서민적 행태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오히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하는 거 우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예. 아까 잘 지적하셨지만 역대 대통령 바로 앞에 대통령이라든지 그 앞에 대통령도 그런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예. 지금 보이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친서민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오래가지 말씀을 못한다? 드립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런 보여주기식 이벤트 쇼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이제 국민들이 보기 시작할 거다. 알겠습니다. 예. 뭐 야당의 따끔한 이제 지적이니까요. 지금 여러 분야별로 놓고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우려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상에서 놓고 봤을 때 우려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안보 문제 또 인사 문제 정도가 이렇게 많이 꼽히더라고요.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는 가장 지금 우려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뭐 쇼통, 뭐 포퓰리즘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발표한 예. 그 차트를 그냥 작게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만 저도 인사 먹통을 1번으로 꼽았습니다. 아, 저게 가장 우려된다. 예, 지금 이거는 우리 국민 전체와 나라 운명이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보가 먹통이다. 더군다나 아마추어적인 안보 무능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우려시각이 제가 제일 크다고 꼽았고요. 물론 중간에 꼽았지만 일부러 요건 좀 말을 길게 썼습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다. 망사다. 이렇게 인사가 표현을 그러니까 형편없다 이런 뜻이군요. 예. 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꼽고 정책적인 건 포퓰리즘, 졸속, 급진 이런 데서의 우려 시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전쟁은 절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코리아 패싱, 뭐 문재인 패싱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에 흘러나오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한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책임진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안보를 먹통으로 보기에는 좀 다른 시각 아닌가요? 예.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코리아 패싱 지나서 아까 문재인 패싱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국제사회는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선진국의 행태는 지금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억압과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뒤로는 대화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대한민국이 잘못 지금 북한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이런 인식하에 그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그러면 한국은 빼고 인식을 잘못 보고 있으니까 빼고 우리 그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북한 4개국이 대한민국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굳건히 하는 그것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밝혀야 된다. 지금 투 트랙의 대화와 억압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같이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는 얘기고 코리아 패싱 얘기가 안 나오는 얘기다.
이 점을 좀 저는 강조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집권했으면은 코리아 패싱은 없었을까요? 김정은이 막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미국에 대해서 저렇게 엄포를 놓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제 대해서는 지금 대화 구걸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화를 하자라고 구걸을 하지 대화 않았을 구걸입니다. 것이다. 근데 왜 구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베를린 구상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북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장꼬대 같은 무슨 뭐 환상이라 했나 뭐 장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그 후에도 외교부 장관의 행태라든지 이 정부의 행태는 아직도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이제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 또 비판할 거는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강한 야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좀 아마 국민은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홍준표 대표와 사이는 좀 좋아지셨는지, 뭐 한간에는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뭐 얼핏 돌았다고들 하세요. 예. 사이가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갔다 돌아오실 때 약간 홍준표 당대표 도전을 놓고서 약간 대표랑은 뭐 나이도 거의 저보다 한 살 아래지만 거의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요. 또 국회도 처음부터 같이 들어오고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와서 그 원내 문제에 대해서 첫날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뭐라 했냐면 아이고 그 인사 그렇게 엉망으로 내정돼서 오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혹시 더 망가질 수 있으니까 놔둬라.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세운 원내 전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첫날 그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 대표한테 분명히 그건 그렇게 벗어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고 또 홍 대표도 오히려 나는 정 대표 돕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그게 뭐 와전된 것 같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까? 지금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홍 대표의 이 가끔씩 나오시는 이 거친 말투는 어떻게 보세요? 그는 사람마다 또 개성이 있는 거라서 근데 다만 그것이 더 시원하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이다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제1야당의 이제는 당 대표시니까 정제된 말로서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서 우리 당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이건 제가 친구로서 조언하겠습니다. 친구로서 조언한 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이른바 이제 공천 문제를 놓고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다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무성 전 대표가 이른바 이 공천, 상향식 공천 이 폐지 때문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 상향식 공천을 다시 좀 뒤엎는 건가요? 저는 이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고 그렇다고 100% 전략 공천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럼 당대표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향식과 전략 공천이 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제일 좋다고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멘트를 좀 삼가왔으면 좋은 게 지금 그 혁신위원들이 우리 당의 인사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외부 인사들입니다. 전원이.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본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개혁하는 게 좋은가 마음껏 혁신안을 내놓게 하는 것이 우선 1차다. 그리고 이걸 거르는 것은 최고위원회와 또 다른 또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거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그런 상향식이라든지 이런 단편적인 거에 직접 코멘트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 폐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상향식 공천 폐지가 지난 그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 확정됐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겠다 이런 여지는 좀 열어놓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한창 준비 상태에 있는데 뭐 곧 열리겠죠.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 얘기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좀 나오고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물망에 이렇게 좀 대안으로 좀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머릿속에는 있습니다만은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기는 좀 거북하고요. 아마 이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함화평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야당 쪽에서 나오는 후보들보다 지금 여당 쪽에 포진해 있는 후보들, 뭐 꼭 서울시장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당의 이 잠재적 후보들이 이 지금 야당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은 인정하세요? 글쎄요. 경쟁력까지 있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지만 예. 조금 우리가 인물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물란에 그래서 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좋은 분을 또 선택도 해야 되고 예. 또 그 좋은 분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당에서도 한 선거 구도를 짜서 예. 서울시장 같으면 뭐 한두 분 내지 두세 분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와 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일찍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모평에 오르실 몇 분을 갖고 예. 자연스럽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통해서 붐을 일으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은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